박정희 대통령 왜 위대한 영웅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최고의 리더십,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보릿고개를 없앤 대통령. 우리나라가 단군 왕검 이래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보릿고개를 없애고 1조 달러 수출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 지도자가 누굽니까? 춘군기만 되면 50만 명이 굶어 죽어갔던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였던 나라를 쌀 생산 4천만 석으로 자급자족 꿈의 성취를 이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1961년 수출 겨우 4,200만 달러였던 나라를 1조 달러 수출대국으로 변모시켜낸 대통령. 수출할 것이 없어 머리카락, 개찌렁이, 은행잎만 수출하던 나라가 반도체 1위, 선박 수출 1위, 핸드폰 1위, TV, 냉장고, 에어컨 1위, 철강 생산 3위, 자동차 5위를 달리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해외 원조 받던 나라에서 해외 원조하는 나라로 역전시켜낸 대통령.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입에 풀칠을 했고 국민소득에서 해외 원조가 차지했던 비중이 높았던 나라에서 아프리카, 동남아, 빈곤국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친북좌파, 종북좌파, 주체사상을 숭상하는 좌파들마저 한국 역사를 바꿔놓은 박정희 업적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국의 대통령이며 위대한 대통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는 순환과 극복이라는 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1947년 5월 10일 남북분단,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한국의 근대사는 숨가쁘게 진행된 역동 바로 그것이고 보릿고개의 배고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처절함은 한편의 파노라마이면서 고난극복의 드라마였습니다. 나는 1960년도에 출생해서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체험하면서 한국 근대사 한복판에서 살며 오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해선 안 될 구국의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433년 전 임진왜란 때 민족의 영웅 이순신은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당쟁의 와중에서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았던 서해 유성룡 영의정은 이순신을 지지해 국난극복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임진왜란 때 유성룡처럼 엄정하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좌도 우도, 여당과 야당, 친북, 종북, 보수, 진보, 끝간데 없이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세계무역 수출 6위 강국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5위 국가의 자리에도 섰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 떳떳한 국위를 세계 만방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역사의 진실을 바라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해안과 리더십을 높이 존경하고 칭송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보릿고개 때 매년 50여만 명이 굶어 죽어갔던 나라, 수출할 것이 없어 머리카락, 개찌렁이, 은행잎만 수출했던 나라. 그런 나라를 세계 선진국 2050 클럽 회원으로 만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모두 두고두고 잊지 못할 영웅이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 회원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나라, 즉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국민소득 65달러, 보릿고개로 굶주려 매년 50여만 명이 죽어야 했던 가난한 나라가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 1조 3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로 2년 연속 일본을 앞섰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창한 신화를 창조해낸 것일까요? 또 어떻게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것일까요?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부지런한 국민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억하며 불볕 더위 중동의 사막에 고속도로를 건설해냈고 항만을 건설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지역감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부유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집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충돌, 도시와 지방 사이의 소득격차 등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재정위기로 신대공황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위기가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러한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해낸 역사와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를 오늘날 다시 불러 구국의 등불을 밝혀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망치와 한 손에 총을 들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어김없이 성웅 이순신과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6년, 산천이 변해도 4번을 더 변했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0분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대부분 대통령마다 아들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로 얼룩진 추악한 종말로 끝나버렸던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같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수십만 청년 실업자가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32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신용불량자, 300만 명에 이르는 하우스푸어, 줄을 잇고 있는 중소기업 도산 사태, 850만 비정규직의 외침소리,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오늘을 이겨내고 일어서게 만들 정치 지도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최고의 리더십을 겸비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575년, 이순신 427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잊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웅은 나라와 민족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 지도자는 10번 죽어도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군사무기 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의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나누었던 실화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1965년 한국의 월남 참전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오속이었고 한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중에 하나가 M16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단발식 카빈 소총으로서 M16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6.25 사변 때부터 사용한 무거운 M1 칼빈 소총, 그야말로 장난감과 같은 수준의 무기였었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남북대치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업체는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였습니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권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의 사장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도널드 더글라스 사장은
대통령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 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 놓여진 서류 더미 속에 자신의 몸보다 몇 배가 더 커 보이는 책상 위에 앉아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내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행색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이에 걸린 남루한 양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러닝 차림으로 진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 미국 맥도널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 사장님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무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메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 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 노름이 아니겠소. 이복의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동안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카카.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 수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수표 같은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박 대통령은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금, 100만 달러라. 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게서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카카.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카카. 대신 조건이 있어.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카카.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습니다. 자, 이 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 돈이오.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 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 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의 땀과 피와 바꾼 것이오. 그런 돈을 어찌한 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 반드시 100만 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여 자식들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 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나라의 대통령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대통령 이후 후임 지도자들 부정부패를 일삼던 이들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 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좌파들이 박 대통령을 헐뜯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대한 지도자, 진정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온 정력을 다했던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요즘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 예찬록.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엘빈 토플러, 미래 역사학자. 20세기 혁명가들 5인 중 경제발전이라는 기적을 이룩한 사람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었다. 그는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라서 존경한다.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박정희 대통령을 특히 주목하라. 등소평 중국 지도자. 나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상당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후진타오 중국 지도자.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경제력을 갖춘 현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는 놀랐다. 박정희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소모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는 자신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적 심판에 맡긴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였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를 많이 읽으며 박정희식 모델을 참고로 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부정부패 차단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린든 존슨 미국 34대 대통령. 내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방문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한국하면 박정희 대통령 칭찬밖에 없더라. 한국 대통령 노무현.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라 감탄했다. 유신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서울을 보라.
서울은 도쿄보다 나은 민족의 자산이다. 이북 김정일 위원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피터 드러커 미국 경제학자. 박정희의 한국은 불과 한 세대 안의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유수의 산업국가 반열에 올랐다. 20세기에 들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로런스 헨리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에 일생을 바친 최고의 리더였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을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 국가로 만든 인물이다. 폴 케네디 예일대학 교수. 정치 지도자들 중 내가 진심으로 존경한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다. 그분의 사명감, 추진력 그리고 치밀함은 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박정희 집권 당시 율곡 사업에 관련됐던 공무원들은 놀랄 정도로 청렴했고 박정희의 청렴을 반박할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하 호주국립대 교수. 유신 후 한국은 종합적인 산업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것은 위대한 성공이자 한국의 독립선언이었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들과 달리 부패하지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교 비교정치학 과목. 논문과 책으로 출판.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고속도로,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선박, 원자력 기술, 반도체 등 이미 5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 미국 뉴욕타임즈. 신화를 만든 한국 경제의 건축가. 독일 국정교과서. 남한은 세계 경제로 통합되었다. 대통령 박정희 재임 기간 1961년에서 1979년까지는 강력한 손으로 남한을 농업 국가에서 산업 능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수도 서울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허만 미국 연구소장. 허만은 싱가폴 총리에게 당신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봐야 할 것 같소. 내가 만나보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싱가폴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후에 아시아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고 싶다. 그는 오직 일만 하였으며 평가를 바라지 않았다. 오버홀트 미 대통령 수석 비서관. 박정희는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박정희는 근대화 성공으로 중산층을 산출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촌 수많은 세계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극찬하고 본받고 싶어 했던 위대한 위인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 엄청나게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자유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공산화는 총칼로 오지 않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얼굴로, 언론의 포장지에 쌓여 조용히 스며듭니다. 먼저 방송이 변합니다. 진실은 편집되고 불편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국민은 그게 전부라고 믿으며 점점 무뎌집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이 무력해집니다. 권력의 불리한 칼날은 꺾이고 정권에 이로운 칼만 남습니다. 법은 국민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방패로 둔갑합니다. 사법부가 교체되고 언론이 통제되고 국회가 한 손에 들어가는 순간 견제는 사라지고 권력은 체제가 됩니다. 거리에는 자유 대신 공포가 흐르고 비판은 반역이 되며 국민은 선택이 아닌 복종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묻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나요? 그 답은 늘 같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무너져갑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거짓말이 진실을 누르는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침묵으로 더 이상 두고만 볼 것입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사는 되는 것입니까? 거짓과 불의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평생에 세 가지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식을 하나 낳아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이고, 셋째는 책을 한 권 남기는 것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